네, 안녕하십니까. 박미연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반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후반기 의회 구성이 또 새롭게 되는 만큼 한 차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유광혁 경기도의회 의원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경기도의회 기획조정의 유광혁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근황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얼마 전에 열렸던 총선 이후에 가장 사실 지역에서 필요한 게 코로나로 인한 이제 지역 경제가 좀 많이 좀 무너져 있는 상태고 많은 민원들이 있거든요. 사실 기획조정의 위원으로서 어떤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에 있는 민원을 처리하느라 그쪽에 많이 심도 깊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요즘 또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힘들어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도와 시에서 같이 재난지원금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네. 쓰셨어요? 사실상 이게 직접 쓰느냐 아니면 진짜 그걸 이제 모금 형태로 가느냐인데 저는 이제 직접 쓰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역에 있는 식당들이나 보면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있지만 또 아닌 곳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찾아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지역에서 제가 필요한 저기 얼마 전에 애를 낳는데 그런데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애기용품도 지역에서 구매도 하고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똑같이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첫째인가요? 둘째인가요? 아, 송구섭 좀 첫째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46살 첫 애를. 아, 딩남이신가요? 아, 등년데요. 든든한 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또 반가운 소식 안에서 말씀을 또 나누게 됐네요. 근데 그 상인들 말씀도 하셨지만은, 네, 굉장히 상인들의 한숨이 깊잖아요. 맞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데요. 네. 사실상 이제 국가 경제 성장률은 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나 그때 얘기하면 전 세계 3위로 예상할 정도로 사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역 경제에는 이제 상인분들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기타 그 지원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도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분을 파악을 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걸 돌봐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예산의 흐름도 그렇게 방향이 설정되지 않겠냐 많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9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네.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대비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돌이켜보면 의원님께 이 전반기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초반에 이제 바깥파는 도의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해서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기재위를 또 가고 싶어서 가 있는 상태고. 사실 기재위 활동을 2년 동안 하면서 경기도의 전반적인 예산의 흐름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알아볼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전반기에 제가 이 알았던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어떤 상임을 갈지는 모르나 역시 이 점을 좀 많이 적용을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가 이끌어내야겠죠. 네. 지난 2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 제가 그 작년 10월에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그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 경기도의원의 대표로 유일하게 선출이 돼서 이제 미국을 방문을 했어요. 거기 워싱턴 DC나 뉴욕 시티에서 많은 그쪽 현지의 거버넌스나 그 상원 하원 의원들을 만나면서 우리 경기도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미국 제재, 유엔 제재가 선두적으로 풀어줘야 될지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여러 NGO 단체들과 의논하는 과정이 제 개인적인 큰 성장이었고 나름 또 거기에서 좀 효과적인 어떤 방안도 도출할 수 있었다. 그 점이 굉장히 저한테 큰 추억이고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몰랐어요. 미국에 다녀오셨군요. 아, 제가 알리지 않고 갔는데. 네. 자, 그 일을 하시면서 또 한계에도 부딪히셨을 것 같은데요. 네. 한계라고 하면 사실 도의원의 이제 역할과 이제 활동을 봤을 때 경기도의원의 자체 구조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여러 상임위의 각자의 어떤 그 입장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 집행부와의 또 관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산이란 건 한정적인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걸 집중을 하고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협치와 협업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좀 어려웠고요. 따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걸 도출해야 될지 그 점도 많이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점에 그건 한계가 꼭 저한테 기회였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이번에 폐기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네. 안타깝죠. 사실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경기도 10대 의회에서 제일 바라고 반드시 제 11대 경기도가 조각이 됐을 때 이 점을 저희가 10대 때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 열망이 좀 무너진 거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하나하나 국회의원님들을 만나고 다 설득을 시키고 가야겠죠. 네. 사실 그 지방의회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런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확충돼야 되는 것. 맞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다음 21대 국회를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많이들 사실 저희 도의원 출신들 중에 5분이 또 21대 국회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반에 했던 일들이 마냥 이제, 그냥 포기는 아니었고요. 예, 많이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떤 성과를 또 이루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또 하나의 어떤 일들을 또 올려놔야겠죠. 네. 이 사업이 지방분권 이 정책이 잘 구체화되려면 도의회가 탄탄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 사업. 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두천, 포천, 여주 이렇게 북동부의 6개 시군에 네. 얼마입니까? 885억 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제1차 균열발전 사업이 이제 2019년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고요. 2020년부터 대략 5년간 사실 제2차 균열발전 사업이 선정이 돼서 제가 있는 동두천도 역시 포함이 돼 있죠. 동두천에서는 3가지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첫 번째로는 행복 도드림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복합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있고, 세 번째는 장애인 체육시설. 네, 그쪽이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이 돼 있는데 이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지역균형 발전 조례 수정안을 또 냈죠. 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열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리할 수 있게끔 시와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 그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자 네. 이런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사실상 제1차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사업 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성과 지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성과를 어떻게 우리가 결과치를 논할 수 있을지도 사실 좀 의문이 돼요. 근데 그 점을 지난 행감 때도 분명히 저희가 다뤘고요. 제1차 했던 이런 개선 사항이나 이런 점을 제2차 때도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2차가 2024년까지인 걸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네. 네. 근데 1차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업 계획 그 수립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업 수립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 예민한 게 있는데요. 이런 거죠. 지자체에서는 이제 전략 사업으로서 그간의 지역 간의 그 불균형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내세우긴 하는데 사실 시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업과 가끔 원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사실 공청회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근데 이런 점은 분명히 강제성은 없으나 시에서도 현재 저희 최영도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요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이 시가 부담하는 게 15%에서 맞아요. 25%? 좀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상은 이제 이런 거예요. 대략 6개 지역에 선정된 지역에 대략 450억 정도의 경기도비가 나가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하지만 과연 그 예산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만한 예산인가에 대해서는 그냥 회의적인 생각들도 있어요. 사실 수천억이 들어가도 힘든 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점에 있어서 더군다나 지자체가 그렇게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한계가 좀 있다. 이 점 역시도 분명히 개선되지 않겠냐.
좀 많이 논의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수년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0대 때 더 심도 깊게 논의해서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네, 네. 의원님이 힘을 좀 실어주세요. 네, 박급하겠습니다. 네. 자, 미군 반환 공여지 이 얘기도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 수도로 개발해야 된다. 이 목소리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컸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 차례 토론회도 있었었고요. 네, 간담회도 있었고 하는데 의원님이 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사실 미군의 공유지는 절대 지자체가 사실 이전이나 발전할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맡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국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한 것이고, 그러니까 NSC에서도 본인들이 이 점을 하겠다 분명히 논의가 된 점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국회에 가서 저희 지역에 있는 160명 정도의 주민들과 함께 토론회도 했었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21대 국회가 조각이 되고 청와대와도 밀접하게 이 점을 다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생존이 달린 문제거든요. 예, 이 점만큼은 분명히 관철시켜야 된다. 특히나 초당적인 이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과 시도의원과 시장 이 모든 어떤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 점을 같이 힘을 합쳐서 다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 지역 공약 사업 의원님 네.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 점은 되게 솔직히 얘기를 해야죠. 네. 네. 우선은 이행된 공약도 있고요. 사실은 폐기될 공약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점은 왜 솔직히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업이? 더 합리적인 방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때 사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주차 시설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서대전인가 이제 전반기 때 방문을 했습니다. 선거 때는 사실 거기 현장을 방문하지 못했어요. 근데 네. 직접 방문을 해보니 이 똑같은 사업이 거기에서는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일으키지 못했고 사실은 많이 폐기된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점은 과감하게 인정은 하고 폐기하고 인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더 효율적이고 또 어떤 우리 동천 시민이나 경기도민이 어떤 복지나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점이라면 좀 받아들여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악취 해소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리고 예산도 많이 투과가 돼 있고 사실은 근데 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도 예민한 부분이 어느 때는 굉장히 아직까지 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악취에 대한 어떤 지표나 그런 걸 봤을 땐 굉장히 이 점이 개선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가끔씩 나오는 원인 불명의 악취 혹은 복합적인 요소에 있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겪었을 땐 우리 아직도 악취가 나는 게 아니냐 그 점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까지도 아마 그런 소통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니 그 점을 적극적으로 좀 다뤄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나름 임기 한 2년 남았는데 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 후반기 의정 활동의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4년간의 임기 기간에 딴에는 계획을 잡았어요. 전반기 2년은 지역보다는 사실 의회 혹은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을 하고 하반기 2년은 지역에 좀 할애를 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같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제 그때는 분명히 요령이 좀 생기고 그리고 의회가 어떻게 가는 과정도 알 테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약속한 기간이 온 것 같고요. 하반기에 상임위를 제가 어디를 갈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문광희도 생각하고 기재도 생각을 하나 이건 저 개인만의 결정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상임위를 가든 여러분들한테 더 밀접하고 가깝게 있을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 민생을 챙기는 정책 개발에 쉼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 드린 한 표 한 표에 후회가 없도록 의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